자, 선임 문제 펴보고 잡혔나요? 우리 동명사 파트 한번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일단 동명사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를 동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명사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얘를 명사처럼 만들어 버린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동사의 뜻이 있겠죠. 원래 동사의 뜻에다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read는 읽다. 하지만 여기에 ing를 붙여서 reading이라고 하게 되면 읽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 애들이 그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경우에 라는 얘기는 주어는 그 문장에서 보통 어디에 있나요? 맨 앞에 문장에서 거의 맨 앞에 요게 이제 주어의 자리란 말이죠.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 뭐뭐는 요런 애들 그게 바로 주어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reading a book is my hobby. 이런 문장이 있다면 지금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동명사가 들어가 있죠. 책을 읽는 것은 my hobby, 내 취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어라는 건 뭐냐면 보어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보어라고 하는 거는 주어를 조금 더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동사 뒤에 옵니다. My hobby is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책을 읽는 것이다. 뭐가?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라고 하는 게 그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 무슨 말이냐면 뭐뭐을, 를 혹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들을 목적어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이었어. 근데 얘네가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어는 보통 동사 뒤에 오죠. 영어는 한국어랑 조금 다르죠. 한국어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나는 먹었다 밥을. I ate rice 혹은 I ate dinner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때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요런 애들 있죠?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나는 finished 끝냈다. 뭘 하는 것을? 내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꼭 투부정사만 들어가야 하는 애들이 있고요. 혹은 동명사만 들어가야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 다 들어가는 걸 원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동명사만 목적어로 데리고 다녀야 하는 애들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practice, 연습하다. keep, 계속하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like나 love, 그리고 begin, start 얘네들은 사실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동명사가 와도 뜻이 똑같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투부정사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거 두 개를 서로 나누어 놨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다른 게 뭐냐면 자 경우가 다른데요. 첫 번째 전치사라는 애들이 우리 영어 단어의 종류 중에 있어요. 품사라고 하죠. 영어 단어의 종류를. 품사 중에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at, in, 뭐 by, with, to 뭐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뒤에는 동명사만 올 수 있지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야.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점의 첫 번째. 전치사랑 동명사는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전치사와 같이 못 씁니다. at 예를 들어서 in reading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in to reading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몇 동사는 그 뒤에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올 수도 있지만 뜻이 어떤 거? 뜻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동사들이었어? forget, remember, try 요 세 개였죠. 자, forget은 까먹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요 forget이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 ing가 올 때랑 투부정사랑 올 때랑 뜻이 달라지죠. forget ing는 뜻이 뭐야? forget ing는 내가 과거에 뭐 했던 그런 경험을 까먹는 경우죠. 어제 내가 숙제 했었나? 어제 내가 그걸 했던가? 하고 까먹은 거죠. 근데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뜻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해야 하는데 그걸 까먹은 경우. 자, 그러면 remember 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이미 내가 과거에 어떤 거 했던 것을 기억하다. 어제 오늘 아침에 가스불 내가 잘 끄고 나왔지 하고 이미 과거에 했던 일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경우. 근데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뜻이 어떻게 돼요? 가스불 꺼야지 이따가 가스불 꺼야 해 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 뭔가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아직 안 했죠. 아직 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있다가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경우. 그 다음에 try라는 요 동사 뒤에 ing가 오면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지 적절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자주 쓰이고 많이 독해나 리딩 지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do는 진짜 do만 쓰라는 게 아니고 이 do 자리에 여러 가지 동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feel like ing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여기 앞에 be는 진짜로 be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비동사를 적절하게 am, are, is 이런 것 중에 골라서 주어에 따라서 맞게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be good at ing 이거 진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이 애들은 be good at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틀린 애들이에요. be interested in ing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 be afraid of ing 뭐뭐 하는 것을 무서워하다. be worried about ing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다. thank you for ing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엄청나게 기대하는 경우죠. can 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자주 쓰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챕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챕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챕터 17로 갈 거니까 챕터 17을 펴야겠죠.
분사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서 배웠던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 있죠? 요것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동명사라고 배웠지만 분사 파트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현재 분사라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쓸 거고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도 나옵니다. 우리 현재 완료 배울 때 막 P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거 준 적 있죠? 이거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없나요? 네. 책에 끼워 다니세요. 지금 이거 없는 사람 지금. 돼요. 은채 있어요? 잠깐만. 이게 중요한 이유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과거분사라고 하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되고요. 책 앞에다 끼워 놓을 겁니다. 계속. 자, 우리 하던 거 일단 마저 하면 분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분사.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는 쌤이 현재 완료 파트에서 알려준 적이 있지만 모든 영어의 동사는 총 3단 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총 3단 변화입니다. 제일 기본 얼굴이 현재형이에요. 얘가 한 번 바뀌면 과거형으로 가고요. 한 번 더 변화하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P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분사에서 과거 분사 형태,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를 쓰라는 거냐? 이 표의 세 번째 칸에 있는 얘네들을 쓰라는 겁니다. 유석이 하나 다시 줄게요. 기다려. 이제 뭐하니 근데? 자, 그래서 크게는 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분사에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라고 하는 형태 하나,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서 동명사라고 배웠던 게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게 앞에서 동명사라고 불릴 때도 있고요. 현재 분사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분사는 앞에서 배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마찬가지로 어디서 왔냐면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름에 현재와 과거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시제를 쓸 때는 뭐 현재 분사만 쓰고 과거를 얘기할 때 과거 분사만 쓰고 그게 아니에요. 시제와는 관계가 없고 뭐에 따라 쓰냐? 의미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를 이번 파트에서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지금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요런 의미를 쓸 때는 쓰는 거고, 자, 과거 분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뭔가 뭐뭐 하게 된 당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의미를 쓸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inging girl 이라는 말이 있어요. singing, 노래하고 있는 소녀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이 소녀가 자기가 스스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singing, ing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broken window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broken은 너네가 그 표를 찾아봤을 때 원래 동사 원형이 뭐였어요? broken의 동사 원형을 표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유석이 단어장 덮으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외우고. broken의 원래 뜻이 뭐였을까요? 현재형이 뭐였을까요? 맞아. 브레이크야. 브레이크의 뜻은 깨다죠. 깨다.
근데 이 원래는 브로크였던 애가 과거분사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면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깨다가 아니고 깨진으로 바뀌어요. 동작, 그 깨다라는 동작을 당한 의미로 바뀐다는 거야. 자, 브로큰 윈도우라고 하면은 깨진 창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만약에 자 브레이킹 윈도우라고 하면은 깨고 있는 창문이라는 뜻이 돼요. 자, 창문은 자기가 스스로 깰 수 있어요? 안 되죠. 창문은 사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깨짐을 당하는 거죠. 깨지게 되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하는 거잖아. 깨짐을 당하는 거죠. 창문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형태가 같죠. 둘 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 생긴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분사는 뭐를 꾸며주는 말이냐면 명사를 조금 더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달리고 있는 강아지 라던가 밥을 먹고 있는 동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를 좀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분사라는 애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를 조금 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장에서 보어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현재 분사를 쓸지, 그러니까 ing를 쓸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을 하려면 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아이와의 관계를 잘 보고 예를 들어서 깨짐을 당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깨고 있는 아이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레이킹 보이라고 하면 깨고 있는 남자애가 스스로 깰 수 있죠. 근데 윈도우의 입장에서는 어때? 윈도우의 입장에서는 깨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분사 형태로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보란 얘기지. 얘가 깨지는 건지 아니면 깨는 건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예문 한번 봅시다. 자, they went to the party. 그들은 파티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파티예요? 자, 지금 홀드라고 있는 이 동사를 바꾼 거죠. 홀드는 열다 라는 뜻입니다. 열다. 자, 보세요. 그들은 파티에 갔는데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파티에 간 거죠. 파티는 자기가 여는 거야, 열린 거야?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분사 형태를 써서 held라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닛 65로 갑니다. 유닛 65. 분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를 조금 더 꾸며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앞이나 명사를 앞이나 혹은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는데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썼다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뭐 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를 쓸 때는 뭐뭐 당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697번 볼까요? Put the noodle. 넣어라. 누들. 면을 넣어라. Into the boiling water 이라고 합니다. 자, water는 water인데 뭐 하고 있는 water? boiling 이라고 하는 말이 water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boil 이라고 하는 동사는 끓다예요. 끓다. 자, water가 끓고 있는 거지. 지금 끓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ing를 붙여서 boiling water 이라고 하면 끓고 있는 물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698번 the girl은 거리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할 거는 뭐냐면 뭐가 뭐를 꾸며주고 있는지를 괄호 표시할 거예요. 자, girl은 거리인데 어떤 걸? waiting at the bus stop 하고 있는 girl 이라는 이제 꾸며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필기하세요. 어떤 여자아이예요?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어디서?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아이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괄호로 이제부터 묶을 거예요. 꾸며주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자,
This road 699번 갈 겁니다. This road. This road. 로드가 뭐예요? 로드. 길이죠. 이 길이라는 말이 이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S라고 주어 표시하시고요. is는 동사가 되겠죠? 자, 이 길은 어떻대요? beautiful하대. 그치, 아름답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with the falling leaves라고 합니다. leaves는 나뭇잎들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나오는 이 falling 이라는 말이 leaves를 꾸며주고 있어요. f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뭘까? fall? 떨어지다죠. 그러면 ing를 붙였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잎들로. 다음에 700번 다 썼나요? 쓰고 있어요? (700번) 봅시다. Who is the man? Who is the man? 이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who가 우리 뭐를 물어보는 거죠? who. 그치, 누구. Who is the man? 이라고 하면 누구냐? the man. 그 남자는 누구냐? 근데 그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괄호로 묶은 다음에 sitting next to Andy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앞에 the man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해봅니다. 남자는 누구니? 근데 어떤 남자? sitting next to Andy. 인 남자는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ext to라고 하는 거면 뭐뭐 옆에 라는 뜻입니다. sitting 이면 뭐야? 앉아 있는. 근데 누구 옆에? 앤디 옆에 앉아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 근데요 쌤,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둘 다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건데 왜 굳이 동명사라는 말과 현재 분사라는 말로 나누어 놨나요? 둘이 역할이 달라요. 자, 동명사라는 말은 동명사라는 용어에서 볼 수도 있듯이 명사입니다. 명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분사라고 하면은 물론 동명사와 현재 분사 둘 다 생긴 거 똑같아요. 둘 다 동사에다가 ing 붙입니다. 근데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현재 분사는 얘는 완전 달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둘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135 갈 건데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현재 분사라는 걸 봤죠?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건데 언제 쓰냐? 뭐뭐 하고 있는 혹은 뭐뭐 하는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자기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ing를 쓰는 건데 그러면 과거분사라고 하는 애는 언제 쓰나요? 얘도 명사를 꾸며주긴 합니다. 근데 그 명사와의 관계가 명사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에는 과거분사로 꾸며준다는 얘기야. 자, I cut myself. 나는 컷이 이렇게 푹 베인 거죠? 베었다. myself. 내 스스로 이제 베었다는 거죠? on a piece of broken glass. glass가 뭐예요? glass.
유리죠. 근데 유리는 유리인데 어떤 유리야? 깨진. 브로큰. 왜 굳이 브로큰이라고 우리 과거분사 형태 썼을까요? 자, 유리는 자기가 자기를 쾅 하고 깰 수 있어요? 아니지. 깨지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의미로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브로큰이라고 과거분사 형태로 쓴 겁니다. 굳이. 깨진 유리의 a piece, 한 조각에 I cut myself, 나 베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702번 볼게요. There is 라고 하면은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뒤에 there is 뒤에 나오는 이거 요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에가 주어예요. 뒤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Some pizza left for you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피자? Left for you. Left. 자, 표에서 봅시다. left는 뭐의 PP 형태예요? 원래 뭐였어요? 표에서 볼까요? 아는 사람. 원래는 뭐였을까요? 리브. 그쵸. live는 뜻이 뭐냐면, live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세요. 뜻도 나와 있잖아.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남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왜 굳이 live를 living이라고 안 하고 left 과거분사 형태로 썼을까? 자, 피자가 을지를 가지고 나 남아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피자 입장에서는 어때? 사람에 의해서 남겨지는 거지. 피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남을 수 없잖아. 얘는 그냥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기가 남고 있는 피자가 아니라 남겨진 피자라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PP 형태로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남겨진 약간의 피자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03번 봅시다. 703번 보자. (703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그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걸까? injured man까지가 주어죠. 동사는 was, rushed가 되겠죠. 근데 봅시다. injured라고 하는 이거 원래는 injure이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d를 붙여서 PP 형태로 만들었어요. injure이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면 다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치다 라는 거는 보통 사람이 다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다치나요?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거 아니죠?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보통 어떤 사고나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PP 형태로 썼다는 얘기예요. 부상 당한 남자가 되겠죠. 부상 당한 남자. 이 남자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부상 당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썼어요. 그리고 was rushed라고 하면은 rush가 이송하다인데 여기서는 이송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송되었다라고 할까요?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송되었다. to the hospital. 어디로? 병원으로. 자, 704번 볼까요? 704번은 these are. 여기서 these는 뭐야? 이것들 이런 얘기죠. 이것들은 뭐래요? The photo taken by a drone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taken부터 drone까지 괄호로 묶고 앞에 포토스를 화살표로 가리켜 봅시다. 자, taken은 원래는 뭐였을까? 원래는 무슨 동사였을까요? taken.
원래는 맞아요. take였는데 이거를 우리 과거분사 형태로 써서 지금 taken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these are the photos. 이것들은 사진들이다. 근데 어떤 사진? taken by a drone. 드론에 의해서 찍은 거야, 찍혀진 거야? 찍혀졌다. 자기가 자기를 찍은 게 아니고요. 찍혀진 거죠. 드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PP 형태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사진들이다. taken by a drone. 드론에 의해서 찍은이야, 찍힌이야? 찍힌이죠. 사진은 찍히는 거죠.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고 리딩 합시다. 아니다 얘들아, 밑에 체크업이 있었습니다. 체크업만 같이 풀고 끝낼게요. 자, 굵게 표시된 단어에 주의하여, 이 단어에 주의하여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look at that, 봐라 이거죠. 뭐뭐뭐뭐 in 보이, 남자애를 over there, 저기에. 자, cry, 울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봐서 이거 한국어로 바꿨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였을까요? 봐라, 우는 남자애, 울고 있는 남자애를 봐라 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면 cried야, crying이야? crying이죠. 남자애가 엉엉 울고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cry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2번은 볼까요? The man, 남자는 남자인데 괄호로 glasses까지 묶어보세요. 남자는 남자인데 wear는 옷을 입다, 착용하다, 안경을 쓰다 다 됩니다. 모자를 착용하다 다 돼요. glasses 하면 뭐예요? glasses? 안경이죠. 자, wear은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뜻일 거야. 그러면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고 있는 남자란 얘기야?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러면 wearing이야 아니면 wear이야? wearing? 이겠죠. 안경을 쓰고 있는 저 남자는 is my teacher, 내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3번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자, 괄호로 끝까지 묶어보시고 앞에 book을 수식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책이다. 근데 write라는 동사를 사용하래요. write는 뜻이 뭐죠? write? 쓰다죠. 근데 자, 책은 1950년대에 책이 자기를 쓰는 거야? 아니면 작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진 거죠. 그러면 현재 분사 써야 돼? 과거 분사 써야 돼? 과거 분사 써야겠죠. 자, write의 과거 분사형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저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몇 번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나? 76번이네요. 맨 마지막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written이라고 발음을 하긴 해요. written, 쓰여진 책,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 됐으면 10분 쉬고 우리 리딩 합니다.